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게요? 여기는 휴게 휴게 공간. 공간. 맞아요. 여기는 휴게 공간이에요. 저희 아까 여기서 방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출연했던 제로님이랑 쫑쫑아님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다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다시 출연했냐? 궁금하시죠? 네. 네. 왜냐면 저희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사 하지 마세요 주제로 했었어요.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따라해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휴게 공간에서 한번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지난주 영상에는 안 보였던 얼굴이시죠. 저는 지하복지사입니다. 지난주에 목소리만 출연했어요. 일단 그러고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제로입니다. 제로님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요. 그쵸? 아이돌 느낌으로 있어요. 쫑쫑아님도 머리 스타일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이돌로 다시 왔습니다. 쫑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같이 저희 아이돌 돼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더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공간이 휴게 공간인데 휴게 공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휴게 공간을 설치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소파도 있고 티 테이블도 있고 저희 핫 아이템 무중력 의자도 있어서 직원들이 공식적인 휴게 시간이나 아니면 근로 중에 질병이나 혹은 피로가 누적이 돼서 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게 공간을 활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 휴게 공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또 생기죠. 또 중복복지관의 직원들의 복지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너무 궁금한데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제로님? 저희 직원 내부 복지로는 최근에 생긴 거 저희 휴가 제도인데 시차가 생겼어요. 시차가 뭐예요? 시차는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를 하다가 2시부터 3시 친구가 복지관 주변에 놀러를 왔다라고 하면 2시부터 3시까지 시차를 쓰고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오전이나 오후나 다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끔 애용하는 복지이긴 한데 또 탄력 근무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저희가 2시간까지 가능하고 30분 단위로 쓸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근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시간을 쓰게 되면 앞뒤로 이렇게 먼저 출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죠. 7시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4시에 퇴근을 하는 거고 반대로 11시에 출근한 사람들은 8시까지 근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들을 앞뒤로 유연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실제로 탄력 근무랑 시차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혹시 생각나는 또 복지 다른 거 있으세요? 저요? 저 얘기할 거 있어요.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얘기해주세요. 싶었어요. 제가 중국복지관에 왔을 때 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밖에 막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해야지 밖에 어딜 나가자고 하는 거냐. 근데 팀 회의비를 무려 4번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4번이나. 맞아요, 4번이나. 그래서 회의비 지원을 받아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고 시원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캡장. 캡장. 네. 캡장이요? 저녁을 먹어도 돼요. 진짜요? 그럼요. 진짜요? 1인당 15,000원씩 지원 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먹을까요? 저희는 같은 팀이 아니었어요. 안녕. 안 돼. 이렇게 손 긋지 우리는 말아주세요. 안 돼요. 안 넣어. 같은 팀끼리만 팀, 가능하군요. 팀.
TF 팀도 지원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TF 팀도 2만 원씩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이런 뭐 구리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뭐 건대 최근에 홍보 TF 팀 건대 갔다 왔죠. 네. 그렇게 이제 지원 받아서 같이 좀 힐링도 하고 또 네. 그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뒤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 포인트가 있죠. 저희 또 있죠. 복지 포인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복지 제도인데 어떤 거예요? 복지 포인트가 저희 중국복지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세 가지나.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진구에서도 복지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총 1년에 24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부터 생긴 제도인데 법인에서도 복지 포인트를 줍니다.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1년에 총 얼마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를걸요? 네, 연차에 따라서 달라서 진짜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알았어요. 계산을 해보셔야지 될 것 대박. 같습니다. 지금 알았네요. 네. 그러면 그 복지 포인트는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목적이나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 가능하세요. 근데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건강 영역, 문화 영역, 뭐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진짜요? 네. 서울시에서 그거 뭐지 신청서 제출할 때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진짜 막 했던 써야 거는 되는 상관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불건전한 거? 목적이 아니면 불건전한. 네, 뭐 사행성, 도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쇼핑한 거 뭐 이런 상관없어요. 옷 산 거 뭐 미용실 머리 한 거 뭐 다 되나요? 진짜요? 괜찮습니다. 대박. 펑펑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펑펑 쓰셔도 됩니다. 근데 네. 충분히 복지에 가장 순 의미에 가까운 제도긴 하네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복지 제도가 있을까요? 또 중국복지관에서는? 저희가 어버이날 때 직원들한테 선물이 나가잖아요. 물론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저희 관장님께서 손으로 편지를 써주세요. 우리 뭐 직원이 복지관에서 잘 일을 하고 있다,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 선물과 함께 편지까지 드리는 부분도 복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역시 중국복지관 짱! 그러면은 중국복지관 복지는 또 이렇게 다양한 복지들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건 또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복지관이 있고 또 복지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 제가 이거를 제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복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장기 근속 휴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쫑쫑아님도 사용해 보셨죠? 예. 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서울시 소관시설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한테 주는 휴가 제도인데요. 이게 나뉘어요. 이렇게 근로 연수에 따라서 좀 나뉘기는 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한테는 5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0일, 그리고 30년 이상도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장기 근속 휴가. 그럼 그거는 연속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5일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써야 되는 거가 맞고요. 10일부터는 한 번에 한해서 나눌 수 있어요. 한 번에 한해서요? 네. 그럼 그거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로한 기간이 아까 제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10년 미만 되는 날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가면 소멸됩니다. 그럼 전 지금 아직 1년 일했으니까 얼마나 수년 네. 최대한 열심히 장기 근속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오래 일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장기 근속이니까 해당 기관에서 근속을 하셔야지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중국복지관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다시 리셋이에요. 알겠습니다. 중국복지관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유급병가 휴가제도 들어보셨죠? 아니요. 유급병가 휴가제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제 휴가 쓰고 이렇게 근로를 휴식하기는 사실 되게 그쵸. 어렵죠. 맞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연간 60일까지는 유급병가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연간 60일이요? 네, 연간 60일. 이거는 그 연차에 상관없는 연차에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유급병가 하니까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이거는 짠짠. 진짜 그리고 대체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급병가를 만약에 쓰고 그 기간에서 그 업무에 이제 공백이 생겨서 그거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유급병가 제와 연결해서 대체 인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신청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아. 두 번째로는 그 기관 내 운영 지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시설장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녀 돌봄 휴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대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입학식, 뭐 졸업식, 뭐 학부모 총회, 뭐 운동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기 개인 연차를 쓰고 여태까지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행사에. 아이가 뭐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복지제도가 생긴 거죠. 이틀간 연간 이틀 동안 자녀 돌봄 휴가 제도를 연차와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네. 3일. 네. 2명 이상이면 3일. 파격적으로 많네요. 놀랍습니다. 네. 진짜. 주로 입학식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크게 사용할 그런 큰 행사는 1년에 많이 없긴 하니까 그래도 2, 3일이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네. 연차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요? 이런 게 3일이지만 2일이지만 네, 많이 그쵸, 도움이 그쵸.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 관련된 복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건강검진 다들 하시잖아요.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휴가 쓰고 다니셨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마 자신의 휴가를 쓰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건강검진제도도 마찬가지로 휴가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검진 하는 당일에는 공가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설장 재량하에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건강검진을 받는 그 해에 해당되는 그 짝수년 있고 홀수년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해의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또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만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건 해당되지 않아요. 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건강검진 제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럼 올해 해당 사항 있으세요? 저는 건강검진 해야 돼요. 저도 해요. 쫑쫑아님도? 올해는 홀수년도 아닌가? 홀수년도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갑자기 이거 나중에 할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중국복지관 복지랑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또 쫑쫑아님께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다 같이 연회비도 내면서 협회 회원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회원으로서의 복지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거,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거, 종합건강검진 할 때 검진비를 지원받는 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지원을 저는 받았었는데 이제 어쨌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종사자, 근데 이제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정규직 종사자한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지하사회복지사도 되나 궁금하죠? 네. 대상이 되나 궁금하죠? 방금 근데 5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5년. 네, 5년 중요하고 5살이 돼서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만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나이 30세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MOU를 맺은 기관 병원들이 있어요. 검진 시설들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6개나 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아마 각 구마다 이제 그 검진 시설을 협약하기 위해서 아마 서사협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연령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만 30대는 20만 원, 그리고 40대는 30만 원, 50대 이상은 4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제가 검색하면서 네. 봤는데 아쿠아 플라넷 신규로 제휴를 맺었더라고요. 진짜요? 네. 거기 어디에 있죠? 제주도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서 가까운 데는 63 아쿠아 플라넷. 거기 영등포에도 있지 않아요? 영등포? 좀 아닌가? 63 빌딩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걸걸요? 거기가 63. 영등포입니다. 아. 네. 영등포구나. 그 여의도 영등포구 아쿠아 여의도동이구나. 플라넷이 맞네. 있었던 거예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32,000원인데 18,000원 내면 이용할 수 진짜요? 있어요. 진짜 싸더라고. 대박. 당장 저희 가는 거 어떠세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자꾸 친구랑 가려고 안녕. 이미 신청했어요. 저 친구랑 다녀오고 진짜요? 후기를 공유해드릴게요. 그렇군요. 다음에 좋죠. 같이 가요. 다음에. 네. 그쵸? 저희가 이렇게 돈독해요. 그쵸? 그럼요. 네, 그 쫑쫑아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사협 말고도 각 그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된 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 쫑쫑아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셨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꼭 공유하고 싶었다. 이런 복지가 또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소진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만약 밀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이용자들 만나면서 우리가 만난 대상자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또 직장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정규직 종사자라고 하면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의료기관을 연계받거나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1인 1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그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기관에도 그 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나를 돌볼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중국복지관 복지랑 또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복지 그리고 또 협회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약간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복지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나의 그런 업무 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생일 같은 날에 네. 조기 퇴근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일찍이요? 그래도 너무 일찍은 조금 그렇고 한 3시, 4시만 퇴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집 가서 또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도 하고 맞아요. 그쵸?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요. 근데 6시에 퇴근하면 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쫑쫑아님도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 거 생각했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가족 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요? 도서 지원. 대신에 이제 독서 감상문 제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자유롭게. 과제 없고. 자유롭게. 저도 있어요. 저는 약간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자유롭게 좀 시간이 따로 마련이 돼서 좀 이렇게 힐링데이식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복지관 말고 외부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복지가 될 것 같다. 아주 최고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직원 문화 체험 할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뭐예요? 비밀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돼요. 빨리 기대돼서 다 같이 박수요.
또 그 밖에 이 영상 보시면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또는 관련된 내용을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이런 복지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고 저희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감 한 번씩 나눌까요? 아니요. 제가 그 사회복지사 복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고 막 찾아보고 했더니 생각보다 뽕을 잘 뽑았었더라고요.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보를 사실은 이제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알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본인한테 혜택이 사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정보들이 많이, 그러니까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회복지사, 우리는 서울사회복지사들이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에버랜드 입장권 이런 거 할인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네. 대박.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본인 욕구에 맞는 것들을 잘 활용해 하셔가지고 그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님은요? 저는 지난 회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해서 내 복지가 나날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에게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거가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사회복지사는 할 만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너무 저희 지금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고 저희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다양한 복지들을 더 많이 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